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인생의 많은 일들이 머리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죠.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함께할 때 시너지가 나기도 하고 더 나은 결정,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마케팅 방법 중에도 러브마크 이펙트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억을 불러일으키거나 물건의 신비감을 돋보이게 해서 사람들이 머리보다 가슴으로 물건을 선택하게 하는 마케팅인 거죠. 그런데 꼭 물건 살 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함께 해야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어느 한쪽만 갖고 있으면 아마 시선도 그쪽으로만 가게 될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알려면, 또 누군가의 마음을 더 깊이 알려면 머리와 가슴의 콜라보레이션 같은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서울 동대문구 아람한의원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김난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지난 시간에 비염에 대해서 자세히 네. 강의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비염에 대해서 제가 짧게 알았다면 이제는 조금 깊이 있게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감기라고 하는 거와 비염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또 종류별 비염 증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또 강의를 못 들었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 강의해 주셨던 비염, 네.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의학에서는 네. 비염의 원인을 이제 체질별, 증상별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염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보통 알러지 비염만 있는 줄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치료법도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3가지 치료법이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 침 치료. 네네. 이 침만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 SCI 논문급에 보면은 네. 침 치료 자체가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또 비강 내에 기혈순환을 도와서 코가 꽉 막혔을 때 실제로 저희가 침 치료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뭐 코로 뚫리나요? 숨쉬기가 숨쉬기가 좋다느니 아니면 누워서 침을 맞은 상태에서 콧물이 줄줄 흘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코가 그렇군요. 뚫려가지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침 치료가 이 코 속에 있는 고여 있는 여러 가지 분비물도 나오게 하지만 네. 코의 면역을 굉장히 잡아줍니다. 그래서 침 치료도 좋고 또 한약 처방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한약은 무조건 뭐 어디 증상에 무슨 처방 그런 거보다는 네. 본인의 체질, 뭐 한증인지 열증인지 오. 허증인지 실증인지 내지는 이제 증상에 네. 따라서 개별마다 맞춤 처방이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비염의 각 종류에 따른 증상을 완화시키고 네. 또 이 비염 치료제뿐만 아니라 본인의 폐 기관지나 이장 기능 등 여러 가지 몸 전체의 기능을 살려주어서 네. 면역력도 높이고 체질도 개선해주는 그런 한약 처방을 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네. 많이 주셨던 바로 배농 치료법에 아, 네네.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려서 이제 뭔지 아시겠죠? 네, 이게 그럼요. 단순히 우선 코만 빼는 그런 치료가 아니에요. 다들 오해들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코를 빼도 코가 많이 안 나오느냐. 아. 실제로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 네. 비염 종류, 그러니까 코가 아예 꽉 막힌 그런 비유성 비염 환자분들은 실제로 코가 안에 차 있음에도 코가 너무 많이 심하게 부어있기 때문에 배농 치료를 한두 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그 자리에서 줄줄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동의보감에 보면 신이고라는 처방이 나와요. 그게 이제 콧물, 코막힘에 좋은 여러 가지 약재들, 한약재들을 말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비염, 제가 이제 오랫동안 비염 치료를 하면서 비염에 도움되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몇 가지 한약재를 추가해서 만든 약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외용 치료제예요. 먹는 게 아니라. 네, 바르는 그래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한약을 이렇게 솜에다가 묻혀가지고 코 속에다가 바르거나 집어넣게 되면 이 코 비강뇌와 또 부비동 안에 있는 놈까지 결과물로서 밖으로 배출도 시켜주고요. 실제로 이걸 하게 되면은 코막힘이나 코골이도 많이 완화가 되고 두통이나 얼굴 안면통 또 목으로 넘어가는 기침가래 증상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미니 강의 네. 한번 만나볼 텐데요. 어떤 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요즘에 일교 차이도 심하고 그렇죠. 또 바람이 꽤 쌀쌀하게 네.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많이 부는 이맘때 네. 제일 많이 또 고민 중에 하나가 피부 질환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정말 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 분들 또 아니면 소아의 경우 정말 갖가지 방법을 다 네. 동원해도 낫지를 않는다. 네. 혹은 뭐 재발한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니 좀 증상의 그 과정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아토피가 무엇인지 그렇죠.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토피는 원래는 그리스어로 네. 아트로피, 그러니까 모른다는 뜻이에요. 오. 원인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 증상만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아토피라는 병명이 붙게 됐는데 주로 가려움증이죠. 네. 근데 주로 이때는 유아기, 소아기, 그러니까 생후 2개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2개월부터요? 흔히 태열이라고 하죠. 네. 얼굴에 애가 태어났는데 빨갛고. 네, 빨갛게 오돌토돌 뭐가 올라와 있고 애가 말을 못하지만 뭔가 가려우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좀 비비고 있거나 그래서 막 진물이 나고 그런 아이들은 이제 아토피가 있구나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이고 또 재발이 잘 되는 염증성 피부 질환을 통틀어서 아토피라고 하는데요.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양증, 가려움증과 또 피부 건조증,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진물이 나거나 딱지가 생기는 특징적인 습진을 동반하는 증상을 나타내고요. 주로 아기 때, 유아기 때는 얼굴 부위나 아니면 팔, 다리에 펼쳐진 쪽, 그러니까 드러난 부위가 많이 습진 양상이 이제 생긴다면 바깥쪽으로요? 예, 그렇죠. 점점 커지면서 팔다리 안쪽, 접히는 부위에 점점 이제 심해진 양상을 띠고요. 네. 그리고 한방에서는 이 아토피의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은 체내, 그러니까 오장육부에서 뭔가 해독이 안 되고 열독이 쌓여서 피부층에 쌓인 그 양상을 갖다가 이제 아토피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유아기부터 시작이 된다면 네. 성장에도 많은 영향을 좀 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토피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네. 체질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거의 한 70에서 80% 사람들이 부모 중에 한 명만 있어도 자녀에게 물려줄 확률이 무려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토피일 때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요인 말고도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체질이 폐주비라 해서 한방에서는 네. 폐주비, 폐주피부, 그러니까 폐가 코병하고도 관여가 있지만 피부 질환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보고요. 네. 원래 폐에 열이 많은 체질이나 또 알러지를 타고난 체질 내지는 폐나 기관지
호흡기 쪽이 약한 분들도 이 아토피에 잘 걸리게 됩니다. 이 밖에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뭐 봄철에 황사나 아니면 요즘같이 건조하고 찬 바람들, 내지는 꽃가루, 내지는 뭐 동물 털이나 진먼지, 진드기, 또 알러지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거나 내지는 뭐 새집증후군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받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특히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음식은 많이 안 먹어야 돼요. 술, 담배도 마찬가지고 네. 규칙적인 뭐 여러 가지 생활습관이 엉망진창이 됐을 때 아유.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세 가지 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체질적인 요인이 네. 압도적이긴 하네요. 네. 70에서 80%라고 네. 한다면. 그래서 체질 개선 없이는 제대로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겠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원장님이 사실 아토피의 경우 환자마다 그 증상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증상이 좀 생기게 되나요? 일단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소양증, 가려움증이고요. 주로 밤에 더 심해집니다. 모든 몸의 허열, 그러니까 몸이 허해져서 생기는 열증은 밤에 더 심해진대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밤에 제대로 깊은 잠을 못 자서 신경질적이거나 내지는 키가 잘 성장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 피부를 봤을 때 발열 발적, 그러니까 빨개지고 그 부위가 동그랗게 홍반 증상을 동반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가려워서 긁게 되면 2차 감염, 습진을 형성을 하죠. 진물이 나고 딱지가 자꾸 생기면서 그 자리가 반복이 되면 태선화라해서요.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고 검게 착색되다 못해 어떤 아이들 보면은 막 코끼리 피부처럼 굉장히 두꺼워가지고요. 살 하나 이외에 무슨 가피가 두껍게 얹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런데 이게 아토피라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네. 코끼리 피부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네. 바로 가는 건 아닐 그러진 거예요. 않죠.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계를 나누나요? 네, 일단은 구진 형태, 그러니까 아주 좁은 면적에 오돌토돌 피부가 튀어나와 있으면서 뭔가 근질근질한 네.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좀 더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고요. 그래서 빨갛게 부풀어 올라 있으면서 가렵고 네. 그러다가 아예 양진 상태, 그러니까 벌레가 물린 것처럼 톡톡 붉어지면서 그 자리가 굉장히 이 뿌리도 굉장히 딱 만져보면 딱딱하고 깊은 상태가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넓은 면적들이 구진과 홍반들이 서로 융합돼서 굉장히 넓은 부위가 많이 비유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너무 가렵다 보다 보니까 자주 긁게 되면 태선화까지 피부가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이제 딱딱해진 상태가 되게 되죠. 그렇군요. 네. 구진, 홍반, 네. 그리고 양진, 양진, 비후, 비후, 태선화 이런 과정으로 네. 그럼 단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무래도 아토피가 진행될수록 상태가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혹시 네. 시기별로도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뭐 네. 이를테면 유아기, 소아기, 뭐 청소년기, 네. 그러면 성인애까지 그죠.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도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아, 그렇군요. 네, 유아기 때는 주로 이제 생후 2개월부터 시작을 네네. 하고요. 보통 2년 이내까지를 유아기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 이때는 주로 갓난쟁이 애기들 보면요, 양볼부터 시작을 해요. 양볼이 빨갛게 오돌토돌 일어나 있고 매우 열감이 이제 느껴질 네네. 정도로 가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점점 번지게 되면 눈두덩이, 귓볼까지 찢어져 있고 갈라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팔다리나 엉덩이까지 특히 이제 기저귀 찬 부위 그런 데가 더 이렇게 접촉성 피부염까지 같이 생기면 얼굴에서 시작해서 몸 쪽으로 내려오게 되네요.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보통 이제 생후 2년 이내에 증후가 없어지는데 네. 이때도 좀 나누어서요. 1년 이내에 시작되는 습진은 주로 음식에 대한 원인이니까 보통 이제 태열이 있다가 또 네. 그 중간에 이유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유식하는 음식 중에도 뭐가 안 맞으면 이게 갑자기 확 올라올 수 있군요. 올라오고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2년 이후에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고양이 털, 개털, 뭐 집안에는 카페트, 양모털 그렇죠. 그런 게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 때는 2세 이후부터 한 10살까지를 보고요. 이때는 조금 양상이 달라집니다. 유아기 때는 주로 얼굴 쪽, 그러니까 볼이나 귓볼, 눈두덩이, 뭐 목, 그런 엉덩이 그런 데가 심했다면 네. 이때는 좀 더 습진의 양상보다 건조한 형태로 매우 건조해 보여요. 굉장히 만져봐도 거칠거칠해 보이고요. 네.
뜩뜩 긁어놓은 자국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팔다리 이렇게 드러난 데나 아니면 손목, 팔꿈치 이런 드러난 데가 굉장히 건조해지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때도 역시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소양증이고요. 그리고 원인은 이제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 음식물도 있지만 이때는 이제 좀 더 외부 환경에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먼지나 꽃가루. 그래서 외부의 외출을 조금 자제시키죠. 그리고 이제 사춘기나 성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아까 구진이니 홍반이니 태선하니 그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요. 전신적으로 번지게 돼요. 등, 뭐 몸통, 복부뿐만 아니라 팔, 다리 다 목 부위, 뭐 사타구니 전부 다 심해지고요. 네. 이때는 좀 더 태선화가 좀 더 많이 진행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하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네. 아니 아토피와 건선을 아, 헷갈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니 건선 같기도 하고 아토피 같기도 하고 그쵸. 아니 이거 건선이야 뭐 네. 이거 아토피야 이렇게 그죠, 얘기를 그죠. 하시는데 네. 좀 특징적으로 다른 게 있을까요? 제가 그러면 지금 네. 딱 4가지를 기억할 수 있게 4가지의 특징적인 다른 점이 있거든요. 네. 그걸 딱 알려줄게요. 네, 어떤 건가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네. 하나는 아토피는 주로 팔다리 접힌 부위에 주로 많이 생깁니다. 물론 몸통에도 생기고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주로 딱 특히 커가지고 왔을 때 한 뭐 9살, 10살 이후로 왔을 때 딱 보면 피부를 만져봤을 때 팔, 다리 안쪽 접힌 데가 좀 까맣게 태선화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두꺼운 가피를 형성하고 있죠. 네. 근데 건선은요. 네. 주로 팔꿈치나 무릎이나 드러난 데 있죠. 툭 아, 튀어나온 데. 바깥쪽이네요. 그렇죠. 오. 위치가 좀 다르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아토피는 가려움증이 심하다고 했어요. 네. 근데 건선은 가려움증이 좀 덜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가려우면서 좀 안쪽 접힌 곳이면 아토피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건선은 아토피에 비해서 경계선이 뚜렷해요. 그리고 안에 하얗게 인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하얀 그런 각질 같은 게 덮여 있어요. 그리고 판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경계가 뚜렷하게 동그랗게 했고 딱딱하게 그렇게 만져지면 그거는 건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토피는 주로 생후 2개월부터 그러니까 주로 유아기나 소아기 때 시작을 하고요. 네. 건선은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도 하고요. 네. 20대에 주로 시작을 합니다. 아, 성인이 된 뒤에 그렇죠. 생기는 오히려 경우가 많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면 아토피고 주로 이제 20대에 주로 시작을 하면은 건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시고요. 4가지. 아토피는 열증과 가려움증 기억하시고요. 네. 건선은 오히려 열이 나거나 뭐 가렵지는 않지만 그런 판상, 그러니까 경계가 뚜렷하고 각질이 쌓여 있으면 그거는 건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혹시 건선 말고도 네. 또 다른 피부 질환과 아토피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 화폐상 피부염 화폐상 들어보셨나요? 아,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 알게 네. 되겠네요. 네. 저는 아무래도 네, 아이 그럼요. 네, 한의원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아, 오세요. 네. 근데 본인이 아토피인 줄 아시고 오시거든요. 오,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화폐상, 그러니까 동전 모양으로 딱 찍어놓은 것 같아요. 오. 피부에. 그래서 보면 한 100원짜리부터 500원짜리 모양 굉장히 다양하지만 동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이제 붙는데요. 이것도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5세 전후에 시작을 해요. 아까 아토피는 2돌, 그러니까 2달. 네. 2달 2개월부터 한 2년 이내에 보통 이제 유아기 소아기 그렇죠. 때 그때 시작을 하는데 네. 이건 5살 전에 시작을 하고요. 이것도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작고 가렵고 오돌토돌한 윤기도 같이 나요. 네. 그래서 아토피랑 헷갈리기 아, 쉽죠. 그렇겠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얼굴엔 잘 생기지가 않고요. 주로 몸에 팔, 다리나 등 그런 부위에 시작을 하고요. 네. 또 하나 아토피는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했죠. 그렇죠. 이건 별로 건조하지는 않아요. 건조하지가 않고 사춘기 이후로 별로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전 모양으로 오돌토돌 윤기가 나 있으면서 좀 가려운데 주로 얼굴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또 성인 이후에는 사라지면 이거는 화폐상 피부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원장님 지루성 피부염이랑 네. 아토피 피부염은 또 어떻게 다른 네. 건가요? 똑같이 이제 지루성 피부염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근데 이거는 위치가 달라요. 아, 생기는 예. 부위가 다르군요. 그렇죠. 아. 뭐 아토피는 주로 팔다리 접힌 곳에 많이 예. 심해지지만 뭐 몸에도 생길 수 있고 얼굴에도 그렇죠. 생길 수 있고 하지만 지루성 두피염은 주로 얼굴 이쪽, 특히 네. 머릿속에 잘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루성 피부염은 옛날에는 굉장히 흔했어요. 잘 머리도 뭐 한 달에 몇 번 안 예, 감고 씻기가 힘들었죠. 네. 근데 요즘에는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네. 부모님들이 애들 뭐 자주 씻겨주시잖아요. 또 너무 씻어서 탈이다라는 그죠. 얘기가 오히려 있을 또 정도로. 건조해져서 오히려 네, 맞아요. 아토피가 심해지긴 네, 하지만 네. 근데 이제 곰팡이균은 일종의 말라세지아 퍼퍼라는 그런 곰팡이균이 증식을 해서 생기는 질환인데 근데 이거는 주로 출생 후부터 8주 이내에 많이 발생하고 주로 얼굴이나 이런 데 이제 생성을 하니까 아토피랑 또 헷갈리죠. 네, 그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아기 때 생기면서 얼굴하고 뭐 머릿속에도 예. 올라오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이 네. 들 텐데요. 근데 이건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특징적인 게 네. 아토피는 피부가 매우 건조하지만 이거는 피부가 별로 건조하지가 않고요. 대신 누런 약간 기름기는 딱정이가 머릿속에 덕지덕지 말라붙어 있으면은 이거는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별로 가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루성 아이들은 해피해요. 별로 그게 고통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아토피 애들은 건조하면서 굉장히 간지럽고, 가려움증과 네. 고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피부 쪽이 나와서 네.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접촉성 피부염은 또 어떤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면역력이 좀 저하됐을 때 많이들 호소를 하세요. 네. 옛날에는 뭐 별로 그렇게 가렵지 않다가 네. 뭐 팬티 아니면 뭐 여자들 뭐 브래지어 끈에 아. 자주 이렇게 닿아 있는 부분 네. 내지는 여자들 귀걸이, 목걸이, 금속 알러지가 있는 아. 분들 다 접촉성 피부염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 물질과 접촉되어 있어서 그쪽에 피부염이 생기면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네요. 그죠? 네. 두 가지로 나눠요. 네. 그러니까 원발성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있는데 원발성은 뭐냐면 그 접촉 물질 자체 자극에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생긴 거는 원발성 접촉 피부염. 네. 그리고 그 자극하는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극이냐 아니면은 그 물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냐에 따라서 나뉘고요. 네. 증상은 두 개 다 비슷해요. 빨개지고 홍반, 그 다음에 부종, 좀 부풀어 올라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습진 형태의 병변을 띠고 있죠. 어.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면 온발성 접촉 피부염은 주로 세제들, 비누나 오. 뭐 샴푸, 네네. 뭐 아니면 빨래 세제 같은 알칼리성이나 내지는 산성, 내지는 또 기저귀, 아이들 그런 게 이제 주로 자극이 되는 게 바로 온발성 접촉 피부염인데요. 네. 우리 주부습진 아시죠? 네. 그것도 온발성 접촉 피부염에 해당이 돼요. 세제를 너무 자주 습기와 물기와 세제가 같이 자꾸 자극이 돼서 생기는 거고요. 네. 또 아이들 기저귀 피부염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온발성 접촉성 피부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알러지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주로 뭐냐? 식물도 될 수 있고요. 금속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화학적인 냄새도 될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죠. 뭐 약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흔한 예로 식물로 봤을 때 우리 온나무 옷딱 먹거나 네네. 옷 만지기만 해도 알레르기 그렇죠. 일어나죠. 두드러기가 쭉 네. 일어나고 가렵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금속, 니켈이나 크롬이나 그런 도금대 뭐 허리띠, 네. 뭐 귀걸이, 목걸이 그쵸. 네. 하시면은 그런 게 빨갛게 올라온다고. 닿아가지고 저도 좀 있거든요. 아. 귀걸이 잘못하면 네. 그런 것도 접촉성 피부염인데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에 해당이 되죠. 그렇군요. 네.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네. 흔하게 접하는 피부 그렇죠. 질환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습진, 뭐 아토피로 오인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해요. 네. 습진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습진은 사실 아토피도 해당이 돼요. 어. 아까 제가 말한 지루성 두피염도 해당이 되고 네. 이제까지 말한 화폐성 피부염도 있어요. 습진이란 뭐냐? 가려움증 그리고 홍반 빨개지고 네. 그 다음에 부종 부풀어 오르고 거기다 이제 긁으면 진물까지 나는 가려움, 홍반, 부종, 진물 이런 네 가지 증상을 동반한 모든 피부염 질환을 아울러서 통틀어 그런 피부염 염증 증상을 습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인에 따라서 접촉성 피부염이냐 아니면 내부적인 아토피 피부염이냐 아니면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 모양에 따라서 화폐성 피부염이냐 네. 내지는 이제 어떤 위치에 따라서 지루성 피부염이냐 그렇게 나뉠 뿐인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습진에도 원인이 내부에 있냐 외부에 있냐에 따라서 외인성과 또 내인성으로 나뉘는데요. 가장 비근한 예가 외인성은 아까 밖에 접촉성 피부염 네. 그리고 내인 본인 체질이나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 아니면 이제 뭐 면역 저하 그런 여러 가지 있는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크면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같은 피부염이라고 해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었네요. 또 아토피와 자주 헷갈리는 질환인들만큼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네. 또 다음 치료법이나 네. 또 더 중요한 얘기들은 네. 다음 시간에 네. 또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께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은요,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을 대신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이고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과 정보 중엔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죠. 아리송한 건강 상식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원장님, 암 다음으로 무서운 질환이 혈관 질환이다 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망 원인 2위가 혈관 질환이라는 말도 들었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네. 근데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네. 또 안 속에 있잖아요. 그쵸. 몸 안에 있는데 제가 이게 건강해지는지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혈관 질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네. 뇌혈관 질환과 심장혈관 질환이 있죠. 네. 뇌혈관 질환은 다 알다시피 뇌출혈, 그렇죠. 뭐 뇌경색 이런 뇌졸중 질환들이 있고요. 네. 심혈관 질환은 또 많이 알고 계시죠.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네. 3대 혈관 질환을 주로 고혈압, 당뇨, 뇌졸중을 꼽고 있는데요. 네. 이런 성인병과 관련된 이런 혈관 질환들은 주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요. 또 한 번 걸리면 잘 낫지를 않아요. 우리 혈압약도 보면 오래 드시잖아요. 네, 맞아요.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생활습관병이라 해서요. 네. 사실 꾸준히 안 좋은 식습관, 뭐 음주, 흡연, 운동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죠. 요즘에 최근에 이런 혈관 질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망률이요. 갈수록 점차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네. 암, 뭐 심장 질환, 뇌졸중 그런 것들이 3대 사망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런 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을 기체니, 어혈, 뭐 담음, 적 네. 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5가지 독이라고 있어요. 네. 체내에. 이런 5가지 독이 쌓이면 이런 아까 말한 기체, 어혈, 습담, 적들이 늘어나는데요. 5가지 독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술독인가요? 술독도 해당이 돼요. 아, 그렇군요. 첫 번째가 신독이라 해서 스트레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빠지는 곳이 없네요. 그죠? 예, 그리고 참. 두 번째가 또 노독이라 해서 과로예요. 요즘 사람들 늦게 자고 그렇죠. 잠 양도 부족할 뿐더러 뭐가 그렇게 일들이 많은지 잘 제대로 쉬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식독이 있습니다. 너무 잦은 야식, 과식, 늦게 먹는 잘못된 거죠. 식습관. 네. 요즘에 나가면 고기들은 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몸에 좋은 오히려 야채나 생선은 별로 잘 안 먹죠. 드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저한테 주독. 해주시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술, 네. 주독도 해당이 되고요. 어. 또 마지막에 색독이라 해서 잦은 성생활도 여기에 해당이 오,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게 인체에 쌓이게 되면 노폐물을 점점 형성하고 몸에 쌓이게 되다 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기가 잘 돌지를 못하거나 어혈, 깨끗한 피가 제대로 순환이 안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담음이나 그런 적 같은 것들이 몸에 지방이나 여러 가지 노폐물, 독소로 남게 되기 때문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혈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죠. 그래서 이런 그 혈관 질환들은 한 번 병이 나면 네. 고치기가 어려우니만큼 예방이 더 최선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그러면 예방을 해야 되냐? 네. 첫 번째가 뭐겠어요? 스트레스를 그쵸? 없애야죠. 스트레스 관리. 예. 여행이 됐던 규칙적인 운동이 됐든 명상이 됐던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네, 본인만의 스트레스 그 해소법을. 빨리빨리 해소법을 하나쯤은 네, 찾아서 혹시 원장님은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가끔 운동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주말이 되면 아이와 함께 산으로 들러 아, 강으로. 잠시만요. 아이와 함께 가시면 네.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보면서 웃는 얼굴을 보면서 그쵸. 또 말끔히 스트레스가 아이가 해소되고. 행복해 하면은 저도 같이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경우가 그렇죠. 많더라고요.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올바른 식습관,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뭐 술은 좀 피하시고요. 아. 맵고 짠 음식이나 그리고 이왕이면 혈관에 좋은 뭐 양파라든지 해조류나 오메가3가 많은 생선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우엉, 생강, 호박 같은 것들도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또 혈액 내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우리가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요.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혈관 질환이 더 잘 생긴답니다. 네. 그래서 물도 좀 많이 챙겨 드시려고 노력하시고요. 요즘같이 추워진 날씨에는 복장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 겹 껴입으셔야 돼요. 네. 체온이 1도씨만 낮아져도요. 심혈관 질환이 걸릴 확률이 2%나 높아진다고 하니까 네. 꼭 이거 참고하시고 우리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꼭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꼭 같이 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심내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이 있어요. 뭐죠? 자, 자꾸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면서 속이 메식메식, 메스껍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어르신들이 뭐 숟가락에 힘이 떨어지거나 팔다리 힘이 갑자기 한쪽으로 떨어지고 한쪽에 편마비가 생기면서 자기가 식사할 때 내지는 뭐 침이 흘려도 잘 못 느끼고 감각이 없어지고 못 느낀다라는 게 그렇죠. 중요하네요. 머리가 항상 막지 못하고 안기가 끼는 게 너무 심해지면 이거는 이제 그런 전조 증상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검사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혈관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한약이 뭘까요? 글쎄요, 맑게 해주는 걸 텐데요. 네, 뇌 건강을 굉장히 도움되는 게 공진단입니다. 우리가 기력이 세해졌을 때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죠. 바로 공진단은 여러 SCI 논문급에도 굉장히 많이 실릴 만큼 이 뇌 혈액을 맑게 해줘서 심신도 안정시켜줄 뿐더러 집중력을 강화해주고 뇌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요즘 같은 이제 곧 또 그 수험생들, 고생들 수능철인데요. 이럴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한번 문의를 해서 가까운 데 가셔서 문의를 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위클리 건강 캠페인 김란희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든든보감 든든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미더덕입니다. 미더덕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김란희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미더덕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되게 친근한 것 같으면서도 네. 잘 안 먹죠. 맞아요. 그냥 국물 우려낼 때 뭐 해물탕에 네. 육수로만 사용하는 것 같지만 물에서 나는 더덕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영양도 풍부하고 몸에 좋은데 특히 심장 질환 예방에 굉장히 도움되는 그 식재료예요. 네. 근데 첫째,
이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개선해 준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는 고혈압 치료에도 이게 도움이 된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정맥이나 관상동맥 질환 예방에도 좋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미더덕에는 또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간해독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그 미더덕 껍질 오독오독 그게 바로 식이섬유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나 여러 가지 노폐물을 이게 흡착을 시켜서 배설을 인체 체외로 배설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네. 또 이 식이섬유가 피부 미용이 좋잖아요. 관절 건강에도 도움된다고 하니까 꼭꼭 씹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찐든보감 오늘은 미더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18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어디 손자인데, 나이 네. 30, 네, 키가 1m 74, 네, 58kg. 네. 지금 제 옆에, 때부터 네, 아토피가 아버님. 발생했어. 예. 네. 지금 제 옆에 김난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지금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수고합니다. 뵈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손주분께서 아토피가 있다고 방금 전해 들었는데요. 예. 약간 마른 편이시네요. 예, 좀 마른 편이지. 네. 근데 언제부터 아토피가 그렇게 한 심해진 10살 건가요? 때부터 했는데, 옛날에 탄약을 한두 번 먹은 기억이 있고, 네. 지금도 닭고기하고 돼지고기는 네. 금식을 시켜놨어. 아, 그래서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거세요? 그래서 탄약도 어릴 때 믿고 아마 이불가 한 20년 동안 이불을 가지고 약이 나열려가는 오만 약을 조약이다 각 병원에다 다 네네. 해봤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원음 방송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한 네. 방에 또 새로운 게 발전돼가 있는 게 없나 하고 그래 네. 전화를 올린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선 음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닭고기, 돼지고기, 특히 돼지고기 삼겹살의 기름이 포화지방산이 많아서 몸에 좀 열을 내가지고 더 아토피가 심해질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닭고기도 기름에 튀긴 거는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근데 그 두 가지는 금식을 시켜놨어.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너무 안 먹게 되면은 오히려 몸의 면역력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무조건 뭐 먹지 말아야 되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네.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고 또 안 맞는 음식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일단 예. 기본적으로 생선은 비린 생선보다는 흰살 생선이 더 낫습니다. 흰 고기가 예, 흰생선. 흰살 생선.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예. 뭐 조기나 명태나 도미 뭐 그런 그래, 것들이 알겠습니다. 더 좋고요. 야채도 좀 구워서 삶아서 데쳐서 그렇게 드신 게 더 안전하고요. 예, 과일 예. 같은 것도 털 달린 거, 뭐 키위나 뭐 복숭아 그런 거는 아무래도 안 좋고요. 예. 그리고 아까 고기 말씀하셨는데 오리고기나 소고기, 살코기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예, 예. 닭고기도 안심이나 돼지고기도 약간 기름기가 없는 부위는 튀기지 아. 말고 구워서 삶아서 그렇게 조금 소량 드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예, 예. 음식을 또 그 식이 제한을 하면 손주분이 안 그래도 말랐는데 사실은 이게 아토피가 너무 말라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아. 골고루 사실은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예, 예. 아토피는 보습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예. 남자들이 보습을 잘 안 해요. 특히 안 요즘에는 가을에 바람 불고 너무 날씨도 쌀쌀해지고 하는데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습제를 좀 꼼꼼히 될 수 있으면 유기농으로 아니면 한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게 아토피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뭐 어떤 네. 이게 단순히 뭐 항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만 가지고는 이게 그때그때 이제 대증 치료는 되지만 원인적으로 체질을 좀 개선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그 한약 치료를 좀 그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예, 예. 굉장히 아토피 치료를 잘 해내고 있거든요, 한의원에서들. 그래서 예. 정확하게 체질 검사와 체질 진단과 그 다음에 아토피의 그 심해지는 증상 부위들 그거에 따른 예. 그 외용 치료도 있거든요. 바깥에서 이렇게 예. 그 한약재를 예, 막 예. 삶아가지고 그 다른 예. 한약물로 달인물로도 치료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 한번 그 잘하는 곳을 좀 잘 섭외를 하셔가지고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꾸준히 좀 근본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버님. 그런데 이제 원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이거, 한약으로 피로 맞게 하면 아토피하고 그런 약은 없습니까? 피 맞게 그렇죠. 하면. 그렇죠. 아유,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한약 자체가 우리가 아토피 피부 질환에 먹는 한약들이 간을 좋게 하는 약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를 네.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도 잘 도와주면서 또 열을 해독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 꼭 손주분 모시고 가까운 한의원 좀 잘한다는 한의원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예, 아버님,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손주분이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통화 끄듬으로 네, 감사를 받았네요.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전화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저 키는 154고요. 네. 몸무게는 64kg. 그리고 나이는 51거든요. 네, 지금 제 옆에 김나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제가 두드러기가 시작한 네. 지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아, 네네. 네, 부천에 살고 있는데 그 네. 부천에 있는 피부과를 계속 다니면서 약을 타먹고 있어요. 아, 네. 네, 이 피부과 약이 뭐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해롭지 않다고 하는데 네. 처음에는 심해서 하루에 네. 3번씩 먹었었어요. 아이고, 많이 드셨네요. 네, 그런데 이제 네. 약해지면서 네. 2번, 한 번으로 줄여가는데 네. 그게 잘 안 줄여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금은 계속 그 네. 약을 한 하루를 지나지를 못해요. 지금 하루에 한 번씩 꼭 먹어줘야 되고 아. 제가 그래서 한약도 저 먹어봤거든요. 한약방에 네. 가서. 네. 좀 이게 갱년기가 오고 폐경기가 오면서 좀 열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심해진 줄 알고 한의원에 네. 가서 한약을 저 먹으면 좀 열 내리는 약을 먹으면 좀 덜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네네. 근데 여전히 지금도 똑같아. 네, 공교롭게도 딱 그 갱년기 시기부터 지금 심해지신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네. 왜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실은 몸에 여러 가지 면역력이나 기능들이, 체내 네. 기능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까 어머님 잘 얘기해 주셨듯이 열이 오르니까 피부가 좀 건조해져요. 그 피부가 제가 원래 네. 건성이거든요. 수분이 더 마르게 되면서 건조해지면서 어떤 네.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바람만 살짝 불어도 에어컨만 좀 세게 틀어도 아니면 좀 열을 내는 음식만 먹어도
더 이렇게 가려워지고 그러죠. 근데 이제 맞아요. 예, 피부과 약을 드시다가 또 급할 때는 꼭 드셔야 되겠지만 드시다 끊으면은 또 더 심해지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몸에 열이 나는 증상과 또 체질적으로 원래 조금 피부가 건조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체질들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띱니다. 사실 이 시기에 많이 이런 두드러기로 호소하면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약을 뭐 한 번만 복용해서 조금 효과를 보셨다면 그게 맞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체질을 좀 개선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우리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을 바라봅니다. 그지 단박에 한 달 만에 체질이 많이 이렇게 네. 뚝딱 개선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꾸준히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침도 같이 한번 맞아보셨나요? 직장을 그 시기에. 다니고 있어서 아. 참 낫지 않았는데 아까 선생님 네. 말씀 속에서 금속 이런 거 네.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약간 금속에 가까운 이런 아. 일을 하거든요. 아, 근데 그러시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제가 네. 여기 6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네. 지금 한 2년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전에는 이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는데 네. 혹시 이런 것 때문에도 더 가려움이 더 그럼요. 동반하나 싶은 왜냐하면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지금 현재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있을 때는 설령 알러지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 물질이 닿거나 들어와도 그걸 잘 이겨내는 힘이 있지만 지금 내가 지금 갱년기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원래 별로 심해지지 않았던 것들도 다 저한테는 본인 몸한테는 자극이 더 세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걸 이겨내는 네. 힘이 약해져 있다는 뜻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방 치료를 좀 겸해서 같이 이렇게 치료를 해나가시는 게 더 옳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이게 지금 완치를 저는 원해서 계속 네. 병원을 다니면서 네. 피검사도 하고 한의원에도 가서 약을 먹고 네, 하는데 네. 기력이 약해지면 그게 더 심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그러시죠. 참고로 네네. 갱년기 때는 측즙이나 오미자가 몸에 열도 내려지면서 전체적으로 폐 기관지도 좋게 해주고 그리고 네. 이게 해독을 시켜주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네. 하지만 정확히 본인 체질 꼭 네. 맞춰서 맞춤 한약으로 꾸준히 체질 개선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더 아, 중요하니까요.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원장님 네. 말씀 참고하셔서요. 더 네네.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문자 상담 살펴볼게요. 뒷번호 9074 쓰시는 분. 아들이 군대 가서 동전 모양의 피부병이 생겼는데요. 한약으로 치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까 저희가 예. 공부했던 화폐상 피부염이 생기신 거예요. 네. 화폐상 피부염도 마찬가지 습진 중에 하나지만 이게 면역력이 저하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군대 안에 위생 상태도 좀 안 좋았을 거고 사회생활할 때 좀 편하게 살다가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예. 갑자기 몸이 힘들어서 생긴 것 같으니까 올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냥 그때그때 뭐 바르는 그런 연고제제만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근처에 피부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한원에 가셔가지고 이거 반드시 고치실 수 있거든요. 아. 의외로 되게 한약 먹으면 빨리 낫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꼭 가셔서 좀 상담받고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간은 저렇게 네. 지금 이제 군대에 가서 생겼다고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기간은 한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보통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네. 그 사람의 면역 상태나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이제 증상이 없어진 데는 한 달에서 2달 정도면 없어지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체질 개선까지 면역력 증강까지 이뤄내려면 보통 3개월 정도는 그래도 치료받고 처방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렇군요. 원장님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웃으면 복이 온다 라는 말이 있죠.
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웃음이 주는 효과가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효과, 바로 마음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겠죠. 건강한 웃음과 함께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연결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신청하신 분들께는 순차적으로 제작진이 연락드릴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한의사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한의사 권순기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